오늘은 의류업종이 최근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메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플랫폼 알고리즘이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상이 광고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광고 활용에 대해 간단하게 PPT로 정리를 해봤는데, 의류업종의 특징과 광고 유형, 협력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의류업종은 모든 광고를 진행할 때 보이는 이미지, 이런 시각적 요소들이 중요한 편이에요. 브랜드의 무드가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서 메타에서 다른 업종들보다 소재의 중요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뭐 뷰티나 주얼리, 식품 같은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업종들은 소재가 중요한 만큼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지 그 타겟을 정하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연령대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에 더해서 관심사 타겟팅도 저희는 잡는 편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 두 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스타일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스트릿 패션을 좋아한다면 왼쪽의 느낌으로 구성될 거고, 미니멀 패션을 좋아한다면 오른쪽의 느낌으로 구성이 되겠죠. 의류업종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마다 타겟팅이랑 이런 보여지는 소재가 달라야 해서, 자사 브랜드가 좀 스타일이 확고하지 않고 다양한 옷을 판매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따로 광고를 세팅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광고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류업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 영상, 카탈로그형, 이렇게 광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미지형, 예전부터 가장 많이 써왔고 흔한 광고 유형이라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단순히 옷 이미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착용 컷을 활용해서 핏이나 무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따로 빼지는 않았는데 슬라이드형 광고라고 이런 소재 여러 개를 넘기면서 보게 하는 광고인데, 이걸로 룩북이나 화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CTR이나 효율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다음은 영상형인데, 아마 메타 광고를 집행해보셨거나 대행을 맡겨보셨으면 영상 쪽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온다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꽤 예전부터 나온 말이긴 한데 지금까지도 통용이 될 정도로 다른 광고랑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 아까 룩북이나 화보랑 마찬가지로 핏이나 분위기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좀 더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소비자들이 훨씬 더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거죠. 뭐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동적인 영상들이 더 시선을 잘 끌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카탈로그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기도 한데, 대부분 브랜드들이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타 광고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미지나 영상 소재는 거의 대부분 준비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카탈로그 유형 광고는 이걸 집행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건 상품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노출이 되는데, 뭐가 노출될지 결정하는 게 소비자 행동 데이터예요. 픽셀을 기반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서 가장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같은 광고를 돌려도 A 소비자랑 B 소비자한테는 서로 다른 상품이 보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의류에서는 이게 상, 하의, 아우터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자사 브랜드의 옷들이 노출되니까 당연히 전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광고 유형인데, 이걸 안 하고 계시는 브랜드를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광고에 변화를 줘보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모델 컷이죠. 어떤 소구점을 잡든 일단 실착 컷은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서 광고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메타 협력 광고입니다. 뭐 뷰티면 올리브영, 가구면 오늘의 집, 이런 식으로 의류라면 이제 무신사 29cm 협력 광고가 있는데, 좀 길어서 그냥 무신사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제 이 협력 광고는 랜딩을 자사몰이 아니라 무신사 같은 외부 플랫폼으로 걸어서 노출이 되는 광고예요. 이때는 브랜드가 따로 상품 피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신사 자체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 카탈로그를 공유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랜딩이 무신사로 되니까 자사몰보다 구매 허들이 낮고, 그다음 기존의 무신사를 이용하던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니까 더 익숙하고, 그래서 전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제 이 광고를 집행을 하려면 당연히 무신사에 입점이 돼 있어야 하고, 또 별도로 협의도 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랜딩이 무신사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에 반응한 소비자의 데이터는 브랜드 소유가 아니라 무신사 쪽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걸 공유받으려면 뭐 반기에 얼마 이상이라는 광고비를 태워야 하는데 이게 또 브랜드마다 아니면 그 MD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류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브랜드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그 스타일을 어떤 타겟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략을 짤 때도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재점검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김휘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